그러면 네. 오늘 7월 마지막 날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또 한 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주말에 한 주 동안 고생했습니다. 지난주에. 네,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널 많이 뛰는 그 시장에서 네. 뭐 시장 변동성도 그렇지만 네. 5월 지나면서 뭐 세리메이 얘기가 있었고 6월, 7월 걱정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시장, 글로벌 주요 시장들 보면은 뭐 매우 훌륭하게 시장이 좋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체감적으로도 물론 1, 2, 3월 좋았지만은 4월, 5월 지나면서 조금 부진했다가 6월, 7월에 체감적으로 더 좋은 그런 상황이 되어서 어떻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걱정스러운 것을 좀 지나가면서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6월, 7월에 좀 좋았기 때문에 또 다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8월에 이벤트가 뭐 별게 없는데 시장이 뭘로 갈 것이냐 이런 걱정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하튼 간단히 좀 말씀 좀 드리면요. 네. 지난 주간에도 미국 시장은 다우 0.6, 나스닥 2%, S&P 500 1% 올랐습니다. 뭐 지난 주간에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금요일 날 비교적 큰 폭으로 좀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1.9% 올랐어요.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좀 약했고 지난주에는 다우가 강했잖아요. 주요 키워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우지수 연속 13개월 상승 후에 목요일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등락 차별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좋았냐? 알파벳, 메타, 인텔, G 호실적으로 인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연준이 기준금리 25bp 금리 인상을 하고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중립적인 스탠스, 모호한 스탠스를 보여주었습니다. IMF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8에서 3%로 상향 조정하면서 미국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2분기 GDP가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2.4%로 발표를 해서 미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감소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금요일 날 PC가 발표가 됐는데 3.0으로 발표됐습니다. 코어 PC가 4.1.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헤드라인 CPI는 떨어지고 있지만 이 PC는 점차 이게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PC가 3.0까지 내려오면서 시장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이 지표를 바라봤습니다. 그럼으로써 지난주 금요일 날 전기차, 반도체, AI 등 주요 성장 빅테크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이 1.9%로 마감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미국의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반등을 주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주간으로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2%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코스닥의 고점과 저점은 고점이 플러스 2.3, 저점이 마이너스 6, 8%의 지수가 8%의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큰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수급으로 볼 때 개인이 2.7조 순매수, 외국인들이 2.3조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대부분 포스코 홀딩스가 있었고 물론 다른 데도 사고 팔고 있었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가 거의 대부분 있었는데 포스코 홀딩스의 지난 한 주만의 수급을 좀 가져왔는데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요. 25일 날 이쪽은 개인이고요. 매수한 것. 지금 네. 계속해서 개인들은 사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는데 여기 합쳐서 한 2조 3천억 돼요. 그러니까 전체가 개인들이 2조 7천억 사고 외국인들이 2조 3천억 판 걸로 돼 있는데 거의 대부분 그쪽에서 거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락 종목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일부 종목이 급등으로 인해서 시장이 등락했다. 포스코 그룹과 LS 그룹의 큰 변동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핵심 기술주들도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제약바이오 중에 일부가 급등했습니다. 수요일날 고점 후에 급락을 했죠. 그리고 목요일날 반등하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움직임은 2차 전지의 반등 여부에 따라서 등락에 따라서 움직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의 이벤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월 1일부터 내일부터 코스피 200, 코스닥 150, KLX 300 선물 옵션이 15분 조기 개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8시 45분에 개장한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선물 옵션은 미래 시장 가격을 미리 가늠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장 시작하자마자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연동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먼저 미래 가격을 뭐 15분뿐이 안 되지만
먼저 가격을 발견하고 시장을 여는 게 맞지 않겠냐, 그리고 시장 안정성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제 그래서 이게 바뀐 거거든요. 근데 뭐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오히려 시범은 먼저 열었는데 선물이 급락해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본장 열리면 그거 보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시장이 먼저 선물 시장에서 하락을 보여줬으니까 매수를 뭐 천천히 들어간다, 올랐으니까 뭐 빨리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에 미리 해주는 것에 큰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글쎄 지나다 보면은 또 익숙해져서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여하튼간에 제도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시작하면서 선물 시장을 바라보고 시장을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15분 먼저 조기 개장합니다. 내일부터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가 발표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3일날 있을 애플 실적 발표. 여러 가지 종목들 다 실적 발표하는데요. 애플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말에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애플 사상 최고가 쳤더군요. 예, CPI가 지금 떨어졌고 PC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이 파월 의장이 맨날 얘기하는 게 고용 보고서 실업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마저 나오면 그다음에 물론 8월께 지표가 나오긴 하지만 네. 9월에 FOMC 회의에 대해서 8월에 좀 편하게 갈 거냐, 아니면 좀 불안하게 갈 거냐. 그 첫 관문은 PC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이 고용 보고서에 따라서 요것이 좀 우호적으로 나온다면, 시장이 바라보는 관점대로 그렇다면은 좀 8월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애플은 지금 신고가 난 상황에서 실적이, 애플이 만약에 실적이 부진해가지고 애플이 딱 꺾이기 시작한다면 이게 동반해서 같이 꺾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미리 예단하기보다는 애플 실적이 전체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는 정도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이제 추이를 좀 살펴보셔야 되겠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에 대해서 왜냐하면 걱정스럽게 얘기하는 쪽도 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애플 실적이 이번 주엔 중요하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매크로 시황은 늘 말씀드리지만 뭐 CPI, PC에 어느 정도 내려왔고요. 기준금리도 어느 정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호재도 악재도 반영된 시장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9월 FOMC 회의까지 이제 시간이 꽤 남았습니다. 거의 한 2달 남았습니다. 그 2달 동안은 빅 이벤트가 없습니다. 그러니 개별 기업 실적에 따라서, 이슈에 따라서 그냥 종목 장세가 계속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애플 실적 발표 보면서 좀 가능은 해보자. 그리고 고용 지표 나오는 거 보고서 8월에 좀 편안히 갈 것이냐, 조금 더 긴장한 게 보수적으로 갈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은 우리 경제 성장률 계속 부진하게 발표가 되고 있죠. 그리고 기업 실적도 네. 미국은 지금 한 80%가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높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서프라이즈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우리 시장은 사실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어느 쪽이 좀 예상보다 많이 나오고 높게 나오냐면, 요즘에 보면은 그 의외로 경기 민감주, 철강이나 조선 이런 쪽이 더 좀 좋게 그렇죠. 나오는 편이고요. 그 동안에 어떻든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쪽에서는 오히려 뭐 좀 나쁘게 나오거나 아니면 여전히 나쁘다, 예상한 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시장에서 화두가 됐던 데는 어디입니까? 지금 가장 시장에서 화두가 2차 전지하고 물론 반도체. 일부 기업들 좋은데 부진하게 나오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전기전자 뭐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상승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시장보다는 이슈 수급에 의해서 종목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뉴스3 하면서 이걸 한참 많이 뭐 심도 있게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은데요. 지난주 역대 최고 수준의 대량 거래와 대량 거래 대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는데, 요것만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수금이 3월에 2천억도 안 됐었어요. 미수. 예, 근데 지금 6천억입니다. 6천억. 6천억이요? 예, 미수금은 내일 모레, 오늘이면 내일 모레까지, 오늘 6천억이면 내일 모레까지 다 청산돼야 되는 T 플러스 1. 예, T 플러스 1까지. 예. 3일 안에 거래를 끝내겠다라는 거래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6천억이나 된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단기 거래자가 시장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 변동성을 이용한 거래자들이 많다. 그래 내가 예탁금이 1,000만 원 있으면 2,500만 원까지 그냥 사면 예. 그게 돈을 더 넣든지 아니면 주식을 파는 거를 예. T 플러스 1, 예, 맞습니다. 3영업일 안에 다 해결하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미수 거래를 하는 사람은 3영업일까지 가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당일 아주 최장 가야지 다음날 청산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미수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수 거래 대금이 완전 초단타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2배로 늘었다는 거는 얼마나 변동성이 장중에 심해지나 예.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전히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계속 진행된다는 걸 볼 수 있는 거를 예탁금이 5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거 작년 6월 이후에 최대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뭐랄까요 붐이 좀 일어났어요. 그래서 또 다시 예탁 자산이 계속 예탁금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해보자라는 거죠. 특히 뭐 2차 전지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또 반도체 저점 찍었다는 얘기 이 두 가지가 지금 시장에서는 제일 화두이고 이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사실은 뭐 포털이라는 거 SNS 이런 걸 SNS 하지도 않고 포털을 보지도 않고 그런데 이렇게 들려주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보면은 2차 전지에 대한 그 포털의 뉴스들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보면은 뭐 한 주 사기 운동 우리가 사야지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탁금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왜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21년도에 팬데믹 이후에 지수가 3,000포인트 넘었을 때 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친구가 저랑 동갑인 친구가 한 번도 친구가 증권사에 있는데 증권사에 주식 투자를 한 번도 안 한 관심도 없었던 친구가 전화가 와서 꼭 사야겠다. 주식을 꼭 사야겠다. 안 사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계좌이체를 해가지고 뭘 샀을까요? 당연히 삼성전자 샀죠 그때. 삼성전자 샀어요? 삼성 사가지고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데 지금 2차 전지 또는 반도체 핵심 종목의 질문이 굉장히 많고 2차 전지 양극재가 뭐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유튜브 보면요. 내가 2차 전지 섹터에 뭐라고 할까요? 리더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면 분석들을 해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붐이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2차 전지에 관련된 지식은 뭐 아마 영원히 우리나라가 1등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워낙 잘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잘하지만. 그것도 뭐 우리 아니 반도체도 그렇죠. IT 쪽도 우리나라만큼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얘기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해야 된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 짐 슬레이트의 진로 투자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짐 슬레이트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좀 어려서 들었거나 알면 자기가 거기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게 그것에 대한 가감, 뭐 칭찬, 폄하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시장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계속 시장에서 유입되고 있고 그것이 지금의 시장에서 수급에 의한 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설명에 대한 팩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요. 2차 전지 반등의 힘.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2차 전지가 수요일 날 고점 찍고 내려왔어요. 그랬다가 목요일 날 반등하다 실패하고 다시 내려왔어요. 금요일 날 꽤 강하게 반등을 줬습니다. 이제부터 봐야 되는 건 뭘까요?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면 이건 완전히 그냥 어마어마한 열광이 될 거고요. 근데 여기서 다시 전고점 트라이를 하지 못하고 밀리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민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이미 그렇죠. 고민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엄청 고민되겠죠. 야 이거 이제 갖고 가야 되는 말이에요. 고민되겠죠. 그래서 이 반등의 힘이 중요합니다. 변동성이 한번 생기고 나서. 그래서 저는 26일 날 거래를 빨리 조사해서 그게 뭐였는지 빨리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급변동 그 구간에서 뭔가 액션을 하는 거는 계속 그 엮여 들어가거나 반대로 갈 가능성이 많은 매매를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 근데 그건 빨리 안 나오고 있잖아요.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저는 항상 시장 안쪽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모르는 분야는 모르겠고 시장 안에서는 그 반등의 힘으로 판단을 좀 한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단기 거래자들은 전부 다 그거 가지고 할 겁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미수 거래하는 사람은요. 반등이 세면 딱 들어오고 조금이라도 약하면 팔고 나갈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반등의 힘을 보면서 판단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수급의 순환매, 다른 섹터
지금 다른 섹터에 지금 가장 뭐 핫한 섹터는 지금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같이 빠지는지 아니면 순환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행스럽게 지난주에 보니까 순환이 됩니다. 수급이. 네. 그러니까 시장이 크게 안 빠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2%분이 그 변동성을 겪고도 코스닥이 2%분이 안 빠지는 거는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맨날 2차 전지하고 반도체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신규 강세 섹터가 있는지 다른 쪽도 좀 보고서 이것이 전체 시황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변동성 완화와 수급 안정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 얘기를 지금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쪽의 수급으로 시장이 움직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2차 전지하고 반도체하고 끌고 갈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우리 지난 연초에 1월부터 3월까지 2차 전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랬다 4월에 조정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때 빠질 때 어떤 거 20% 빠진 거, 어떤 거 50% 빠진 거, 어떤 거 원위치하고 그랬습니다. 요번에 2차 전지 신고가 내면서 에코프로가 뭐 100만을 넘기니 안 넘기는데 150만 원까지 갔잖아요. 네. 이때 못 간 2차 전지 많습니다. 지난 봄에는 갔는데 이번에 못 가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슬림화돼요. 점차로 슬림화돼서 정말로 여기서 살아남고 여기서 부각되는 끝까지 있는 그 기업은 엄청나게 주가가 오르면서 우리한테 큰 수익을 줄 그런 기업이 되는 거고 네. 뒤따라가다가 못 가는 애들은 이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점차 슬림화되기 때문에 어중이 떠중이 다 갈 수는 없다. 예, 구분을 좀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차트 그냥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월봉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주봉을 금요일 날 차트를 주봉을 보여드리는데 월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우존 산업지수고요. 지난주에 유럽은 신고지수 찍었다 그랬잖아요. 예. 산업지수는 다우존 산업지수는 지금 역사적 신고지수에 거의 다 와가네요. 한 3, 4%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것뿐이 안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시총 1위 아주 독보적인 시총 1위가 역사적 신고가잖아요. 예, 애플이.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나스닥은 여기 보세요. 이 밑에 하단에서 요만큼 올라오니 요만큼 올리고 우리 연초만 해도 그런 거 따졌어요. 지금은 뭐 지금 진짜 이제 15%뿐이 안 남았고요 위로. 저 차트 전문가 입장에서 저런 차트는 어떤 겁니까? 저 보니까 약간 좀 위태위태 보이긴 하는데. 지금 이제 거의 중간까지 왔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좀 보수적으로 보면은 좀 쉬어야겠다 이거. 그러니까. 올해 딱 한 달 빠졌습니다. 빠진 달이 한 달뿐이 없어요. 살짝. 살짝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약세론자들은 내가 잘못했다 이걸 하는 거죠. S&P 500 보세요. S&P 500도 이것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이런데 계속 시장이 뭐 급락할 거야 이걸 주장하기 어려우니까 한번 물러선 거고요.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그만큼 세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좀 쉬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게 보시기에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지수 베팅하기 좀 어렵지 않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종목 베팅은 계속 한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답답한 거 보여드릴까요? 이 코스피 우리 코스피 지수 좀 답답하게 아래에 있죠. 여전히 굉장히 좀 제한적입니다. 이거는 경기 자체가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나 기업 이익이나 여러 면에서 코스피는 좀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을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 지금 관심은 이제 코스닥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코스닥은 1000포인트, 뭐 950포인트 넘었었어요. 1000포인트를 바라보다가 요번에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순환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상대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이면서 상대적으로 하반기 역시도 상대적으로 계속 코스닥이 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보고 있습니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월요일이고 월말이고 그래서 시황에 대해서 그냥 조금 더 길게 말씀드렸고요. 뉴스는 지금 뉴스는요. 2차 전지하고 그 반도체 HBM 뉴스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거의 뉴스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 좀 일부 좀 가져오려고 좀 해봤는데 일단 바이든이 8월 중순에 중국의 대중국 반도체 AI 수출 금지 하나 오타가 났네요. 행정명령 한다라는 블룸버그 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좀 가봐야 되는데 결정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 한다고 했지만 계속 딜레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정치권의 이견이 있고 기업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든 여기 뉴스가 주말에 가장 크게 뉴스가 나왔고요. 그 BOJ가 지난주 금요일 날 YCC 일부 수정한다라는 내용도 나왔는데 그날 28일 날 장중에
엔화가 138엔까지 하락했어요. 엔화 낙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141엔이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일단 걱정을 한 거는 에케리 자금 복귀, 미국 국채 매가, 국채 수익률 급등 뭐 이런 걸 우려했었는데 네. BOJ에서 이거 물가 제어를 위해서 사전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 완화적인 통화 정책, 유연한 통화 정책은 계속 유지하겠다. 그러면서 다시 올라왔어요.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근데 이런 말 자체도 립서비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굉장히 주시하고 있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대중국 기술주에 대한 수출 금지 요거에 대해서 행정명령 얘기했는데 지난주 한 주간에는 중국이 규제 완화와 경기 부양책 기대 속에서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강세였어요. 일단 지수 자체는 중국이 홍콩 항생이 4%, 상위가 한 3% 올랐는데 빅테크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이것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의 빅테크들은 상대적으로 규제 때문에 계속해서 안 좋았어요.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 반도체도 안 좋았고 네. 그리고 플랫폼들도 안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제가 내일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중국이 지금 경기 부양책을 하면서 내수 부양책이나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요. 그러면 다른 데들 하듯이 최선두에 있는 큰 기업들을 끌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들은 이쪽에 빅테크들은 다시 아. 개연성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걔네들 좀 풀어줬잖아요. 네, 예, 예. 마윈도 다시 복귀시켜주고. 얘들이 끌고 가야지만 되지. 얘들 자식 규제하면서 내수 부양으로 해가지고 하겠다? 이거 지금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긴 뭐 네. 그쪽이 살아나야 벤처 기업도 살아나고 뭐 예. 그러면 창업도 되고 네. 청년 일자리도 좀 생기고 뭐 홍보하고 그렇습니다. 선전할 것들이 좀 생기겠지. 예, 예.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 규제가 좀 있었는데 가공식품도 규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산 상품에 대한 전면적인 방사능 검사를 좀 하고 있어서 이거는요 우리나라하고 연관되어서 뭐 정치적인 이런 걸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제가 가져온 이유는요 중국과 일본이 이 통상에 대한 마찰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 사이에서 어떤 데는 피해를 있을 수 있고 어떤 데 수혜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이걸 가져온 겁니다. 이거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은 전부 인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AMD도 인도에 반도체 디자인 센터 건설에 투자한다 발표가 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연례 보고서를 냈는데 AI 칩 부족으로 인해서 클라우드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이런 걸 연례 그래요? 보고서 발표를 했어요. 확보해야 되겠네. 예,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칩 확보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자기들 입을 통해서 굉장히 지금 부족 사항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여태까지 계속 제공하는 제품을 제공하는 회사의 입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런데 수요 측에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는 여기서 네. 인사드리고 네. 또 내일 아침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